고인의 가르침, 태도와 성격을 통해 사람을 보는 법, 고인의 가르침. 시청자 여러분, 고인의 가르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각자 다른 성격과 이야기, 그리고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때로는 삶이라는 그림을 풍성하게 만드는 다채로운 색깔 같지만 때로는 우리를 길 잃게 만들고 그들이 내면에 숨기고 있는 것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만남부터 그들의 개성과 풍채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를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된 그림처럼 내면의 깊은 층을 숨기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겉모습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며 태도와 행동 방식이야말로 한 사람의 본질을 진정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태도는 바로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을 잘 알고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익이나 압력 앞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은 종종 영혼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노자는 현명한 사람은 항상 물처럼 자신을 지키며 부드럽지만 쉽게 굴복하지 않고 유연하지만 핵심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낙인 찍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 각도에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역경에 반응하는 방식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무릇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말을 하면 핵심과 의미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큰 지혜를 가진 이들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깊이 있게 살아갑니다. 삶에서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한 사람의 시야와 인격을 보여줍니다. 말이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선한 마음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고인들은 깊은 물은 천천히 흐르고 귀한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할 때 침묵을 지킬 줄 알고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주거나 과시하기 위해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말은 항상 가치를 담고 있어 듣는 이로부터 호감과 존중을 얻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인 묵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에 대해 제자에게 답하면서 말이 너무 많은 것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못의 청개구리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어대서 혀와 입이 마르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탈근 날이 밝을 때만 울며 두세 번의 울음소리로 사람들에게 유용함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개구리처럼 울기보다는 수탉처럼 간결하지만 의미 있게 말하라고 권했습니다. 말하는 태도는 사람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늘 과장된 말을 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거나 자만하는 사람들은 나쁜 인상을 주기 쉽고 심지어 소중한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청나라의 유명한 유학자 증국번은 아버지의 생일잔치에서 과장된 말을 하여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 정소산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증국번은 자신의 말에서 세 가지 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고도 변명하며 사려 기품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악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 분노의 말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되새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절제되고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단련했고 이 교훈을 가운에 담아 자손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 이기더라도 다른 사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양에도 신은 인간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어 우리가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경청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임을 강조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말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을 초래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말은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은 적당히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입에서 화가 나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이 관계와 명예를 일으켜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방식을 단련하고 단어를 선택하며 적절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각자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진실하고 신중한 말을 할 때만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경지에 도달하여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뢰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고인들은 과시는 단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일 뿐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단련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는 보통 내면의 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을 찾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은 말이나 과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재산, 명성 또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 지혜 그리고 인자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고인들은 겸손이 정상에 도달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지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공동체에 대한 조용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명성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삶의 태도, 인자함,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정신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뛰어남을 존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늘 밖에도 더 높은 하늘이 있고 뛰어난 사람 밖에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상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강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새벽빛과 이슬방울 그리고 만발한 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얼음이 얼어붙고 사방이 메마르며 황량한 계곡과 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호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계속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전이 경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에서도 온다는 것을 항상 이해합니다. 데일 카네기도 다른 사람을 설득력 있게 칭찬하는 것이 호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인들은 한 사람의 태도와 성격이 그들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겸손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귈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배울 만한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가르쳤듯이 군자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단련하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 속의 옥처럼 빛나며 갈고 닦을 필요 없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들의 태도와 성격을 통해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품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살고 자랑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인들이 전수한 삶의 지혜입니다. 대만의 유명한 작가 임청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임청현의 학업 성적과 품행은 모두 하위권이었습니다. 그 해에 그는 중대한 과실 2개와 경미한 과실 2개를 저질러 유급을 당했고 심지어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어 선생님인 왕우상은 그를 전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종종 그를 집으로 데려가 식사를 했고, 심지어 선생님이 바빠서 수업을 빠져야 할 때는 임청현에게 과제를 가져가 친구들에게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왕 선생님은 임청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가르쳤는데 한눈에 네가 재능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임청현을 감동시켰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그 후로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연 훗날 임청현은 대만의 유명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절도범에 대한 기사를 쓰던 중 그는 이 도둑의 사고방식이 매우 섬세하고 범행 수법이 정교하며 세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사고방식과 교묘한 수법, 그리고 특별한 태도를 가진 도둑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일정한 성취를 이룰 것이다. 그는 이 무심코 한 말이 25세 청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그 도둑은 완전히 변하여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임청현 기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업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임 선생님의 특별한 기사가 제 안의 사각지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둑질 외에도 다른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도둑은 황홀탈퇴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해에 선생님의 칭찬이 없었다면 임청현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임청현의 칭찬이 없었다면 그 도둑이 오늘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칭찬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삶에서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큰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넓은 마음, 선량함, 그리고 깊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관을 개선하고 선을 향하도록 촉진합니다. 고인들은 한 번 뱉은 말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도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뱉는 모든 말은 무게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영혼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될 수 있지만 가혹한 비판의 말은 깊은 상처를 주는 칼날과 같을 수 있습니다. 칭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통 강한 내면과 선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좋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반대로 칭찬하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만 아는 사람들은 종종 불만과 고독이라는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질투심은 약함의 가장 명백한 표현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고인들은 질투는 복을 잃게 하고 넓은 마음은 복을 낳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의 속박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힙니다. 자만심이 강하고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칭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완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을 것입니다. 인생은 베풀 줄 알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도 평온하고 안락해집니다. 칭찬의 말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되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받기만 원하고 베풀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 사귀기 어렵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힘듭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것은 선량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말을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이 더 나아지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압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영혼을 비추는 빛이며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의 새싹을 틔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진실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고 조화롭게 살며 인생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위선자는 입을 사용하고 진실한 사람은 마음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으로는 거짓을 얻고 진심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달콤한 말을 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로 거짓을 숨기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혹은 정말 굉장하네요. 배워야겠어요. 와 같은 말들이 단지 입에 발린 소리이고 진정한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위선자가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거짓된 칭찬은 듣는 사람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지만 결코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위선자는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여 관계망에 침투하고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친한 친구인 세상을 만들고 누구에게도 혐오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는 희로애락이 분명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법칙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질투심과 사리사욕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킵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위선자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종종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단순한 말을 하지만 항상 의지할 만합니다. 돈과 우정에 관한 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T라는 친구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집을 사기 위해 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제 같은 감정을 잃고 싶지 않았던 T는 자신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T는 궁핍한 생활을 했고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가 서로 돕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이 도움은 우정을 버팀목이 아닌 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감정과 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우정에 금이 간다면 그 우정은 원래 매우 취약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체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에 기반합니다. 고인들은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고 소인의 교제는 꿀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군자의 우정은 물처럼 맑고 과시하지 않지만 견고합니다. 반면에 소인의 우정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이익을 만나면 쉽게 사라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우정을 소중히 여길수록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익 앞에서 진정한 우정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정과 가족에는 양측이 경계를 존중하고 이익 갈등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할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중요하지 않고 감정만 중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들이 보통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확성에 기반한 관계가 오해를 피하고 감정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가족애가 이익을 넘어설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확인됩니다. 관계는 진심뿐만 아니라 갈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신뢰는 양측이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용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을 좇지 않을 때만 구축됩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행동과 이해로 증명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중시하고 이익 때문에 도의를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 항상 진심, 투명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우선시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견고하고 의미 있으며 소중한 관계를 구축하는 기초입니다. 한 작가는 돈은 종종 진정한 감정의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돈을 언급하는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피하는 것이 이러한 관계를 쉽게 깨뜨리게 만듭니다. 원인은 시간이나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익에 대한 투명성의 부족에 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정적 투명성이 신뢰와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고인들은 군자는 명백하고 소인은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자는 항상 투명하지만 소인은 애매모호합니다.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말없이 스스로 높고 땅은 말없이 스스로 두텁다는 도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행은 인자함과 책임감에서 비롯되며 명예와 이익에 대한 욕망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시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순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의 진정한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은 인정받거나 칭찬받기를 바라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동정심과 높은 도덕적 기준에서 비롯되며 이익이나 명예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맹자가 가르쳤듯이 인자한 사람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도우며 흐르는 물처럼 항상 사심 없고 꾸준하게 행동합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다른 사람을 조용히 돕는 방식을 통해 표현되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신의 행동을 아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실제로 창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위대한 것은 칭찬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꾸준한 인자함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은 이익이나 모호함에 가려질 수 없습니다. 군자는 관계에서,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항상 명확합니다. 그들은 오해와 상처를 피하기 위해 감정과 이익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반대로 위선과 사리사욕에 기반한 관계는 피상적인 껍데기일 뿐 지속될 수 없습니다. 노자가 가르쳤듯이 큰 돈은 자랑하지 않고 깊은 물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진실하고 투명한 태도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구축하는 기초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익이나 갈등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선량함과 현명한 인격을 유지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지만 관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가 자신의 인격을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에 따라 살고 행동이 투명하며 감정이 진실합니다. 선량함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때만이 사람들 사이의 감정은 견고하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였을 때 누군가 그에게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저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라는 그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수년 전 졸업 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뉴욕 공항에 있을 때 신문 가판대를 보고 신문 한 부를 사러 들렀습니다. 하지만 잔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흑인인 판매원에게 신문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신문을 선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받을 때까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우연히 다시 그 공항에 내렸고 또다시 신문을 살 잔돈이 부족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번에 그 판매원이 또 다른 신문 한 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미안함을 느끼고 거절하며
아직도 잔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제 이익에서 신문을 나누는 것이니 손해는 보지 않아요. 그 후 저는 더 물었습니다. 형제여, 몇 달 전에도 저에게 신문 한 부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신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할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판매원의 친절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년 후 저는 부유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옛날의 그 신문 판매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저는 그 친절한 흑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러 초대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전 세계가 아는 빌 게이츠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신문 한 부를 무료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2번이나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떤 소원이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수백 개의 국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신문 판매원의 대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친애하는 빌 게이츠 씨, 당신은 저에게 보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제가 가난한 신문파리일 때 당신을 도왔고 지금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도움은 근본적으로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친절에 정말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는 결론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신문 판매원이 저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위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량함은 화려함이나 부유함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줄 수 있는지에만 주목하지 말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이 주저없이 베푸는 것을 보십시오. 천천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보통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세상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고인들은 깊은 물은 흐름이 느리고 귀한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평온함과 관대함을 유지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항상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어가 힘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덕을 저질러 자신의 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심과 올바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허풍을 떨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텅 빈 마차와 같아서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아무런 가치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새소리 외에 또 무엇이 들리니? 아이는 잠시 귀를 기울인 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마차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건 아무것도 싣지 않은 텅 빈 마차란다. 놀란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텅 비었다는 것을 아세요? 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마차가 텅 비어 있을수록 소리가 더 크게 난단다. 이 가르침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 자만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차가 텅 비어 있을수록 소리가 더 크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웅변을 잘하거나 대중 앞에서 능숙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지만 침묵은 일종의 지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깊이 아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사색하고 창조하며 더 높은 인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침묵은 우리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며 모든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때때로 지혜로운 행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고독 속에서 걸작이 형성되고 위대한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침묵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며 사람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도록 돕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며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해에 기반하여 행동합니다. 고요한 물만이 하늘을 비출 수 있듯이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우리가 삶을 더 쉽게 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꿰뚫어 본다는 것이 폭로나 까발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인들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즐거움이며 다른 사람에게 물러설 길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자신에게 밝은 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을 깎아내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는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적대감과 증오는 점점 커져 출구 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대신 관용과 이해는 영혼을 원한의 무거움에서 해방시키고 가벼움과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판단하거나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묘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꿰뚫어 보되 다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체면과 자존심을 조금 남겨두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문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자가 가르쳤듯이 선한 사람은 이기려 다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올해 33세로 일과 가정생활에서 성공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람은 왜 이럴까? 우리는 언제쯤 서로에게 지치지 않게 될까? 결국 우리는 함께 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는 항상 경력,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내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이해할 수 없어. 이 질문은 저에게 공자의 가르침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집이나 차 또는 성공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와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들의 친구를 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친구를 선택하는 방식은 자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친구는 보통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 안에 잠재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안의 진실들도 점차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청하고 항상 이해하는 것,
그것이 주변 세계와 더 깊게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을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경청은 단지 소통 기술일 뿐만 아니라 신뢰를 쌓고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예술입니다. 고인들은 그 말을 들어 뜻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관찰하여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귀는 당신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숨기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는 감정, 기분, 그리고 심지어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경청할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깊은 연결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판단 없이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누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말을 끊거나 성급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표정을 관찰하십시오. 상대방의 눈빛, 미소 또는 말투의 작은 변화들은 모두 그들의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합니다. 표정을 통해 피드백하십시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는 소리를 내거나 짧은 개방형 질문을 하여 당신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경청은 기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예술입니다. 말이 귀에 닿고 행동이 마음에 닿는다. 바로 경청할 때의 진심과 개방적인 태도가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청 외에도 관찰은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동양에는 얼굴을 보고 속을 짐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외모, 몸짓, 그리고 표정은 종종 그들의 기분, 생각, 그리고 품성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옷, 액세서리, 색상, 코디 방식. 이것은 단지 패션 선택이 아니라 심리와 감정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색상은 보통 긍정적인 기분을 암시하는 반면 어두운 색조는 깊은 생각이나 슬픔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앉는 자세, 눈빛, 모든 행동, 비록 작을지라도 한 사람의 심리 상태와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고인들은 마음이 모습을 낳고 모습이 운명을 낳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외모를 통해 반영되고 그것이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자세히 관찰하면 상대방 자신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 표정, 그리고 언어라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언어가 가장 덜 진실한 것입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목소리와 표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진실을 감추려 할 때조차도 그들이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이나 말투는 그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들으십시오. 심리학의 대가는 거짓말을 할 때조차도 당신이 단어를 선택하거나 억양을 강조하는 방식이 진정한 내면을 반영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청하고 관찰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마다 당신은 자기 인식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당신은 자신 안에 잠재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자가 가르쳤듯이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자신을 완성하는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는 간단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 관용,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요구합니다.
고인들은 자신을 잇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버릴 때만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해의 핵심은 당신이 관용을 베풀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해한 후에야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고 먼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해의 여정은 단지 자신의 자아를 과시하는 방법일 뿐 진정으로 상대방의 영혼에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탐험하는 과정은 당신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빼앗거나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당신이 실제로 얻는 것은 통제권이나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각이며, 다른 사람이 그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이해할 때만이 마음속의 부담과 피로를 내려놓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4개의 벽으로 된 견고한 집이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명확히 알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마음이 깨끗하면 두려움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안연자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안은 마치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위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하고 견고하며 인생의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는 집입니다. 그 집이 관용과 이해로 지어졌을 때 밖에서 아무리 많은 변동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는 다른 사람을 능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을 내면의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두려움, 분노, 그리고 불안도 점차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용은 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관용이야말로 당신을 보이지 않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평안한 사람은 자신을 잇는 사람이다.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해와 관용으로 시작하십시오. 평안은 재물, 물질 또는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관용을 베풀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면 진정한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의미 있고 평안하며 자유로운 삶을 구축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평온함을 원하시죠? 그렇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삶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자 행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계를 맺고 매일 소통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해를 찾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단지 좋은 소통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세계를 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해받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삶의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드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나눔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든 행운이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정신적 격려와 지원의 원천이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즐기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생활이 너무 바빠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음이나 직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위는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당신의 마음을 듣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며 당신의 마음속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들 앞에서는 당신은 투명한 물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들은 모두 압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당신은 매우 편안하고 가벼워지며 더 이상 슬픔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직위는 항상 당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위로하며 유머러스한 말로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할 때 그들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상기시키고 당신을 웃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즐거운 순간에 그들은 당신 곁에 있어 영혼의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어려움이나 슬픔을 겪을 때 그들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을 달래고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직위는 당신이 행복할 때 기쁨을 나누고 당신이 슬플 때 조용히 고민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직위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인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만나면 양쪽은 반드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직위의 마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조용히 당신을 걱정하고 보호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사랑은 조용하고 말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속이지 않고 당신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나눕니다. 직위는 찾기 어렵지만 홍한직위는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홍한직위는 당신과 직위 관계를 맺고 있는 이성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인연이지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직위는 찾기 어렵고 이성직위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삶의 가치관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자는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홍한직위를 찾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이사사는 송휘종 황제의 구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연청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 연청은 단지 연인이 아니라 직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성욕 때문이 아니라 음악과 영혼의 공감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이사사는 뛰어난 비파 연주 실력을 가졌고 연청은 피리를 잘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와 비파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직위는 많은 말이 필요 없으며 눈빛 교환만으로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압니다. 직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한 후에는 공감과 존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도 좋아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당신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면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하려면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다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본 후에야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논쟁이 끝나기도 합니다.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듣고 마음은 수천 가지 생각과 개인적인 욕망으로 흔들리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지만 지혜도 밝아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꺼린다면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빠르고 바쁜 생활 방식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각자의 감정은 말과 글에 담겨 있습니다. 읽고 느껴보십시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 주된 트렌드가 된 시대에는 말입니다. 서로를 이해한 후에도 나누고 공감해야만 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옛날 사회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상태에서 살았고 삶은 아마도 더 단순하고 생각은 더 순수했을 것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사람들의 정신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삶의 속도도 느리고 오늘날처럼 빠르고 바쁘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공감을 찾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다양합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거나 당신에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탓하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도 떠나가 당신 인생의 행인이 될 뿐입니다. 절대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을 서둘러 스쳐 지나갑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 삶에 남아 변화를 만듭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왔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더 현명해지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등장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깨닫고 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호텔에서 10개가 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관리자는 몇 분마다 확인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차례로 돌아가자 관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있는 식탁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식탁에 남은 음식을 몰래 포장했습니다. 아마도 손님이 너무 많고 분위기가 시끄러워서 아무도 노인에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웨이터가 그것을 보고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관리자는 그를 막고 방해하지 말라고 신호했습니다. 노인이 떠나자 웨이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왜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관리자는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우리는 그에게 즉시 떠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가 남은 음식을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삶은 우리에게도 쉽지 않고 그에게는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몰래 음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를 더 부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듣고 나서 웨이터는 깨닫고 노인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 관리자의 말은 그 직원에게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서로를 더 힘들게 해야 합니까? 같은 길을 함께 가야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당신을 불편하게 한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각자 다른 압박감, 슬픔, 그리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삶은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심 있고 자비로우며 섬세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퇴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서둘러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당신에게 성장이라는 과목을 가르쳐 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탓할 필요 없이 당신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겪어야만 당신은 더 용감해지고 감히 변화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무도 당신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낍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아무도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으니 관계에서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잘해주면 진심으로 잘해주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나쁘게 하면 가능한 한 멀리 피하십시오. 저는 한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에게는 친한 친구 이상으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남은 항상 친구에게 더 많은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남이 막 새 휴대폰을 사서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돌려주었을 때 휴대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은 자신이 이 친구에게 너무 잘해준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그는 점차 덜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휴대폰을 망가뜨린 후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이 이야기를 반대의 내용으로 온 반에 퍼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탓하는 대신 남은 조용히 그 친구를 멀리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외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애정과 관심 때문이지 의무나 빚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잃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그들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매우 공감하는 석가모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척하며,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가혹합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은 떠나가 당신 인생의 행인이 될 것입니다. 절대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짐으로 친절하고 감사하십시오.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완벽한 안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이 평안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친구들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매우 공감하는 석가모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선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은 떠나가 당신 인생의 행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도 절대 탓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찰하는 방법을 안다면 단 세 가지 작은 세부 사항만으로도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도 있고 교활하고 계략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평생 친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행인이 되었습니다. 겪고 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절친한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물질적 유혹으로 가득 찬 현대 생활에서 돈은 부인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돈은 단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사람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 돈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각자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개인들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한계를 넘어서려 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 돈은 모든 감정, 친구나 가족 관계를 압도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무서운 유령이 되고 인간의 진실함을 만드는 품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재앙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에 대해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여기며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또한 꿈을 실현하고 인생을 온전히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그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명예와 이익을 쫓기보다는 행복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돈이 인생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인생이 돈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돈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할 다른 귀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은 돈의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한 사람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그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인생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인생의 근원이며 우리를 첫걸음부터 이끌어주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가장 견고한 버팀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 가득한 품은 우리 각자를 보호하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모가 젊음을 노년에게 넘겨줄 때 우리의 의무는 그들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따르며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지도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중요한 결정으로 바빴지만 어머니로부터의 전화에는 항상 시간을 냈습니다. 회의 중이든 긴급한 업무를 처리할 때든 그녀가 전화를 들기만 하면 그는 기꺼이 듣고 어머니의 가장 작은 요구라도 모두 실행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에게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깊은 애정,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생생한 증거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정, 신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그 사람의 실패 앞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운명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병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정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운명은 매우 다양하며 그들이 실패, 인생의 예기치 않은 전환점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형성됩니다. 넘어진 횟수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면했을 때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비난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결국 그 실패는 그들을 출구 없는 심연으로 빠뜨립니다. 그런 어두운 영혼들과 자주 접촉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빛이 흐려지고 점차 부정적인 세계에 압도되어 자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내심이 있고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 전투 후 더 강해지며 항상 정신을 굳건히 유지하고 문제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들이며 인생의 어떤 폭풍 후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 그들은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교제하고 온전한 존경을 바쳐야 할 인격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그들이 돈, 부모, 그리고 인생의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운 좋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스승이자 소중한 동반자이며 우리 자신의 발전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상처의 고통은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중국의 소장은 영업사원입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종종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낯선 고객을 마주하면 그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심지어 말을 더듬어 문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바닥과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당연히 협상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나중에 소장은 동료에게 영업 비결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고객과 소통할 때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체면을 너무 신경 쓰고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소장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핵심을 찾은 후 소장은 고객을 마주할 때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비결 덕분에 소장은 회사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었고 영업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자존심을 지킬 때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자존심을 버릴 때 더 강해진다. 사람이 부족할수록 자존심이 더 강하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감히 체면을 버리고 편안하게 진실되게 살아간다. 그들은 사람의 진정한 존엄성은 강하고 확고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은 자신을 재형성하기 위함이다. 고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 상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고통은 매우 신비로워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연마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 있는 고통들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에너지원이 되게 하십시오. 태도와 성격은 단지 외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 지혜, 그리고 품성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고인들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격이 운명을 형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관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교훈들이 지혜와 평안을 찾는 여정에서 당신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여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에서 항상 현명하고 평안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